자, 이제 이어서 로스 함수에 이어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이 하나, 이제 계곡 그림이 많죠. 이제 피크 산하고 계곡.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설명하는데,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이 계곡을 따라서 내려간다. 그런 얘기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어떤 방법으로 내려가느냐.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랜덤 서치라는 것이 여기 주어져 있고, 랜덤하게 찾아서 내려간다. 로스 함수를 베스트 로스가 되도록 추격한다. 이런 것이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 이것이 뭐 15.5%의 그러시면 not bad. not bad인 사실은 아니죠. bad이죠. 스테이트 오브 아트가 95%를 찾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트레이티지는 슬로프를 따라서 내려가라. 슬로프가 경사지에 있으니까 슬로프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내려가니까 계속 전진하겠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있는 것을 이제 기울기를 구해서 우리가 미분이 기울기잖아요. 미분을 취하면 기울기가 얻어지니까 자, 그 그레디언트 값을 우리가 이용해서 그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다음 웨이트를 바꾸는 데 반영하는. 그래서 이제 슬로프가 내려가는 게 네거티브를 디센트라고 그러죠. 디센트. 스티피티 디센트는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를 갖는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현재 W가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때 이 W 이용해서 우리가 그 타겟하고 그 로스를 구하면 1.257인데 요것에 이제 값을 자, 첫 번째 웨이트를 이걸 다 바꾸지 않고 하나씩 바꾸죠. 0.0001을 만약에 추가해서 이때 이제 그레디언트는 요것의 그레디언트는 자, 로스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로스가 이제 줄느냐 이게 어떻게 해서 줄었어요? 늘었어요? 감소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델타 W를 바꿨더니 H만큼 바꿨더니 이와 같은 로스가 감소됐어요. 기울기가 지금 이거에서 이걸 빼고 0.001로 나누면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함수입니다. 자, 요 함수 h가 0.001.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로스 값이고요. 로스 빼기 이전 로스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기울기가 그레디언트가 마이너스가 났다 그런 얘기죠. 마이너스. 그 로스는 줄고 그레디언트는 마이너스. 그러면 내가 다음 이제 웨이트를 이제 요거는 현재 두고요. 그 다음 걸도 수정합니다. 자, 요 데이터는 요걸 참고로, 이거 이제 페어죠. 0.001 플러스 마이너스 2.5.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수정했어요. 마이너스, 이게 그레디언트는 여기 요거를 수정했습니다. 두 번째 웨이트를. 그랬더니 로스가 0.125353. 요거보다 늘어났죠. 그럼 그레디언트가 당연히 커집니다. 그레디언트가. 기울기가 플러스야.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수정이, 그러니까 이게 0.0인데 이거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안 바꿔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있고 로스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경우에 이것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다 바꾸는 거야, 전부. 이 웨이트가 사실 크잖아. 웨이트 값이 3000 뭐 얼마에서 32 곱하기 32 곱하기 3 곱하기 웨이트. 그 다음에 3D 1000이니까 이거를 0.001 이게 얼마야? 이걸 다시 또 0.002 바꿔야 되겠고, 그걸 매번 다 해서 이거를 각 웨이트 값 W1, W2, W3를 다 수정해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해서 silly, 어리석다. 로스는 just function of W. 그래서 이거는 이 그레디언트, 로스의 그레디언트를 이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어널리티컬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는데, 자, 이게 지금 구해진 값입니다. 자, 이것이 이 로스 1.1에서 마이너스 2.5, 0.6, 제로. 이제 이것이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거, 0.2, 0.7. 요 값을 우리가 이제 활용해서 웨이트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에 대한 그레디언트 방법은 나중에 나오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간단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서 우리는 WT 플러스 1을 WT 플러스 마이너스죠. 자, 마이너스 어떤 람다, 그 다음에 이것의 기울기,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라운드 EI 라운드 W. 이 로스 함수의 L이죠. 이 로스 함수의 그레디언트 값, 그래서 그레디언트 값을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로스 함수가 이렇게 만약에 이게 가장 작은 값, 여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구해보니까 이쪽 기울기가 여기 플러스잖아요. 여기 플러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로스가 되면 이 W가, 이것이 만약에 기울기가, 그레디언트가 포지티브면, 웨이트는 감소시켜야 되겠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웨이트를 갖다가 이렇게 이쪽 방향 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플러스이면 웨이트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마이너스로 빼준다는 거죠. 요 값을. 그러니까 요 값을, 이게 마이너스, 이게 지금 요 경우겠죠. 플러스의 경우에, 마이너스에 대해 보죠. 0.001 이렇게 해서 어떤 파라미터 쓰고요. 그러면 요 W를 감소시키는 거고, 반대로 만약에 이것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요 값을 W에서 요 W에서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그레디언트가 반대로 마이너스였어요. 그럼 이때 W는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이쪽 위로 이렇게 증가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 로스 함수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W는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플러스면은 W는 감소시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W는 증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요 가운데서는 더 이상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제로가 되면, 기울기가 없으면, 이 경우에. 여기에 있는 요 DW는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엔 0.34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델타 W를 통해서 이거 갖다 계속 수정하는 거죠. 델타 W는 요 기울기하고 0.00, 요거 뭐 값은 뭐 결정 안 되는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말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샘플을 할 때마다 이걸 계속 바꿔주게 되면, 이 웨이트를 바꿔주면은 그레디언트고요. 아니 이것을 여러 개 샘플을 해가지고 그것을 토탈 한꺼번에 웨이트를 바꾸게 되면 우리가 스토캐스틱이라고 해요. 스토캐스틱. 그래서 그거는 다음 자료에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그때 설명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그러니까 이같이 누메리컬 그레디언트는 굉장히 천천히 변하고요. 어널리틱 그레디언트는 에러 프론, 이그젝트 패스트. 자, 요 두 개에 관해서는 뭐 명확히 구분은 없는데, 어쨌든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누메리컬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항상 우리는 어널리틱 그레디언트 사용하고, 그러면 체크 임플리멘테이션 위드 누메리컬 그레디언트, 디스코드 그레디언트 체크라고 한다.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 웨이트 그레디언트를 먼저 해주고요.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웨이트는, 자, 스텝 사이즈라는 게 아까 라운드하고 웨이트 그레디언트를 해서 빼준다. 그런 얘기죠. 웨이트의 업데이트 값은, 현재 값에다가, 자, 그레디언트를 반대 방향으로 스텝 사이즈를 줘서 수정한다. 그죠? 자, 그래서 오리지널 W에서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디렉션, 그레디언트가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오리지널 W 마이너스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증가시킨다 그랬어요. 웨이트를. 자, 그리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 여기 나오네요.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스토캐스틱 방법은,
자, 여기에 있는 모든 로스 함수를 하나 갖고 아까 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여기다가 n개를 전부 썸메이션 해가지고, 이제, 자, 배치를 집어넣어서 미니 배치 사이즈로, 미니 배치. 32개 데이터를, 이용해서, X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것을 로스 함수를 전부 더해주고, 그것들의 토탈 평균값과 그 다음에 레귤라이제이션을 로스 함수 정의하고 이것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이것의 기울기를 각각, 요거의 기울기, 요거의 기울기 구할 수 있겠죠. 로스 함수. 요거의 W에 대한, 요거 W니까 요거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N 사이즈에서, N은 미니 배치라고 해서, 그냥 배치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작다 그래서 미니 배치 32, 64, 128 정도. 이건 지정된 값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통계적으로 우리가 매번 바꾸지 않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우리가 그걸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캐스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랜덤 프로세스,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스토캐스틱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서머티브, 토탈, 합친 값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 그래요. 자, 간단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그런, 이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 이제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웹 데모 타임. 여기에는, 요게 링크가 걸려 있어요. 요 링크를, 요게, 파일에 링크가 있으니까 요거를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든 자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용할 사람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로스 함수 또 이어서 또 옵티마이제이션, 사실 옵티마이제이션 하지도 않았어요. 그랜 디센트만 했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은 이제 다음 자료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백프로포게이션과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스탠포드 강의 자료를 통해서 할 텐데, 이번 그 강의에는 이제 체인 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수치를 넣어서 우리가 활용하는 몇 가지 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여러분들이 어떤 수식 딱딱한 것보다는 간단하게 어떤 이그젬플,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XYZ라는 세 개 입력을, 중간에 히든 레이어를 하나 넣어서, 더하고 또 마지막에 곱하는 이런 단계를 우리가 거친다 가정할 때, 자, 우리가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죠. X 플러스 Y를, 더해서 Z를 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4를 넣었다고 생각하면, 자,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을 일단은 잠정적으로 Q라고 일단 썼고요. Q는, X 더하기 Y가 되겠죠. 이 함수식이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Z를 곱하기 때문에 F는 Q와 Z를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요 하나를 추가했는데, 사실은 F와 X, Y, Z 간의 이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X가 변할 때 F가 얼마큼 변하는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뉴럴네트워크 하면 로스 함수를 정의하고, 로스 함수를 요 각각의 X, Y, Z에 이제 얼마만큼 이제 반영되는지 이것의 웨이트 함수를 우리가 이제 제공하고 구하는 건데, 일단 요거는 그런 어떤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보다는 간단한 체인룰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Q가 X, Y를 합했을 때 이때 각각의 미분하는 값은 1이 되겠죠. 나눠 미분하면 그만할 수 있고, 자, 곱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Q에 대한 적분은 Z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Z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Q가 되겠죠. 두 개 곱했을 때. 그러니까 두 개 이렇게 곱했을 때 요것에 대한 요 각각 Q 또 Z 요 두 개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되겠어요. 자, 요거를 이제 구해보는데, 자, 먼저 F에서 F 요거는 당연히 1이겠죠. 한번 해보나마 1이고요.
자, 보라색으로 1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F에서 Z는 어떻게 될까요? FZ는. 여기서 이제 라운드 F, 라운드 Z는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Q입니다. 라운드 F, 라운드 Z는 Q. Q는 3이죠. 3이 되겠습니다. 자, 3.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운드 F 바이 라운드 Q. 라운드 F 바이 라운드 Q는 Z. 이것은 요게 값은 요것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요것은 바로 Z 값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아, 요거는 3이고요. 서로 반대가 되겠죠. Q 값이 여기 나타나죠. 곱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단계 거친 요 Y를 구할 때 요게 이제 좀 어렵죠. 어렵다기보다는 좀 공식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체인 룰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라운드 F 바이 라운드 Y는 자, 라운드 F 바이 라운드 Q에다가 라운드 Q 바이 라운드 Y를 곱한 것이다. 지금 여기서 우리 뭘 알고 있냐면 요걸 알고 있어요. 자, 이것이 좀 요거죠. 라운드 F 바이 라운드 Q는 Z 마이너스 4. 네, 곱하기. 자, 그 다음에 라운드 Q, 라운드 Y는 어떻게? Q하고 XY인데 여기서 보다시피 이거 1이죠. 더하기 때문에 곱하기 1. 그럼 결과적으로 값이 얼마일까요? 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네. 이건 똑같죠? 얘는 이거 두 개 XY만 바꾸면 되니까 이거는 얼마가 될까요? 네. 이렇게 돼서 요 값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요 값도 1 같죠? 네.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똑같이. 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식이 바로 우리가 말했던 라운드 F 바이 Z, Y, X, Q 이렇게 해서 우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백 프로포게이션 요 식이 있을 때 요 각각의 변수와 또 어떤 함수 사이의 관계 이제 뭐 이렇게 W, 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될 때 W가 여기 곱하게 되겠죠. 네, 곱하기해서 요 식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 이어가면 자, Z는 X와 Y를 어떤 함수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를 구해야 되냐면, 라운드 Z하고 X 요 두 개에 의한 그레디언트. 요게 이제 필요해요. 그 다음에 Z하고 Y 값에 의한 변화에 의한 그레디언트. 요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요.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F를 알면, 아까 했었죠. 여기다 F를 알면, X 더하기 Y가 되면 1, 2이고, X, Y면은 각각 서로 교차하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떤 외부에, 요 다음 레벨에 L이 있어요. 그 L하고 요 Z 사이에 어떤 함수가 있겠죠. 자, 그것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요게 반영이 됩니다. 라운드 L 바이 라운드 Z. 이것이 이제 요게 도달해 있고요. Z가 있고, 이제 Z, 요 두 개 요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값은 뭐예요? 라운드 L 바이 라운드 X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라운드 L, 라운드, 자, Z, 그리고 라운드 Z,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인을 쓰면 요거 구해왔고, 요거 구해놨잖아요. 각각. Z하고 X, Z, Y 구했기 때문에 요 함수가 뭐냐에 따라서 각각 대입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백프로퍼게이션이 그레디언트 얼마인지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안다는 거는 그 웨이트를 수정할 때 로스 함수의 변동률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경향 나는지를 우리가 보고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룰에 그레디언트 있을 때 적용하는 방법이 자,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라운드 L 바이 라운드 ZX는 이렇게 되고요. 자, Y도 마찬가지겠죠. 네, 라운드 L 바이 라운드 Z에다가 Z 바이 라운드 Y 이렇게. 자, 이거 읽는 거 알죠? 여러분들이 라운드 L 라운드 Z 라운드 Z 바이 라운드 Y. 네, 그것도 라운드 Z분의 라운드 L 이래도 뭐 틀리진 않은데 뭐 이왕이면 라운드 L 바이 라운드 Z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그젬플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시그모이드 함수죠. 어떤 웨이트 다 더한 것을 자, 시그모이드 함수, 그러니까 W0, WX0, W1, X1, W2 곱해서 그걸 다 더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취하고 익스포넨트 취하고
그러니까 차례대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례대로 보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그 기본 함수를 한번 정리해보면 fx가 2의 x승이면 미분도 같고요. 자, ax면 a. 이게 다 알죠, 이건. 그죠? x분의 1이면 마이너스 x 자승분의 1. 그 다음에 어떤 더하기면 1이면 개수.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거꾸로 보죠. 요게 이제 요 값이, 최종 값이 요게 이제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을 이걸 다 대입해서 여기다 계산합니다. 이거. 요 값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 AX라든지 A 더하기 B일 때 편해요. 네. 자, 요 두 곱한 거에 대한 편미분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더하면 1, 마이너스 1을 하고 익스포넨셜 계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 1 더하고, 자, X분의 0.374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 L이라고 하면, 요 L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기울기는 1입니다. 예, 처음은.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뭘까요? 요게 지금 X분의 1이잖아, X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네. 그러니까 요것의 기울기, 요것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0.53. 그러니까 요것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요 L이면, 요게 지금, Z라고 가정하고요. 라운드 L 바이 라운드 Z. 곱하기 라운드 Z 바이 여기 라운드 Y라 그러면 라운드 Y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 값이 얼마요? 요게 1이었잖아요. 1 곱하기 얘는 뭐야? Z에서부터 Y로 편미분하면 ZY 편미분하면 요거잖아요. 요거 마이너스 X인데 X가 지금 1.37 값이니까 1.37의 제곱분의 1 여기서 구하면 네, 이렇게 되죠. 그죠? 그 체인이 요게 그러니까 이게 넘어오는 거예요. 요 값이 요거 갖고 있어야 돼요. 요 값. 요거 넘어오면 얼마가 되는지. 자, 만 0.53입니다. 요 값이.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여기서 넘어갈 때 얼마일까요? 요게 플러스 1이니까 그러니까 요게 지금 1이죠. 그러니까 요 값이 1 곱하기 요 값. 계속 곱해야 돼. 여기서 곱하기, 여기서 기울기, 그다음 요 곱하기, 여기서 얻어진 값 구해서. 자, 변함이 없죠. 네.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이니까, 익스포넨셜이겠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0.53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0.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네. 자, 쫓아오고 있죠? 네. 다 곱한 겁니다. 여기다, 요 밑에 있는 그레디언트 앞에서 넘어온 그래프 체인룰에다가 계속 곱해주고 있습니다. 요것의 변화에 의한 걸 곱해서. 자, 0.1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0.1을 곱했기 때문에 요게 마이너스 1이 결국 그 값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0.2가 되겠습니다. 자, 둘로 갈라졌어요. A 더하기 B. A 더하기 B는 얼마예요? 요게 X 더하기 Y라고 하면 요게 X Y라고 해서 여기 Z면 여기서 미분하면 라운드 Z 바이 라운드 X는 1입니다. 그죠? 네. 라운드 Z는 X 더하기 Y는 요거 아까 방금 전에 한 것처럼 Z 라운드 Z 바이 라운드 X는 1이니까 여기다 1을 곱하면 되겠죠? 1 그대로 곱하면 되겠습니다. 요 관계없이 요 1 얼마요? 0.2 여기도 0.2 이렇게 되겠습니다. 점이 0.2 됐죠? 네. 자, 하나 넘어갔네?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값은 얼마입니까? A 플러스 B니까 여기도 똑같이 곱하기 1이죠. 여기도 0.2 여기도 0.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한점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이렇게 곱했으니까 뭐야? 이거는 각각 두 개 곱한 거니까 서로 상대방을 곱해줘야 되겠죠. 0. 그러니까 요 값은 얼마냐면 여기 앞에 넘어온 값에다가 요곳에 여기서 미분한 값 마이너스 6.0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2가 되겠죠. 얘는 0.2에다가 요 2.0 그러니까 0.4가 되겠습니다. 자, 만나볼게요. 네, 맞죠? 0.2
마이너스 0.2, 0.4.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다 구했습니다. 그레디언트들이, 기울기가. 그래서 기울기가 큰 값은 이제 요거 보이고요. 예, 뭐 거의 비슷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는 얼마일까요? 여기도 똑같이 요 곱하면 되겠죠? 0.2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0.4, 여기는 3,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0.6이고 여기 플러스가 됐냐? 0.4. 네. 여기 네, 마이너스 0.4. 네, 여기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0.6. 네, 이렇게 해서 결국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시그마 게이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요거를 한꺼번에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긴 그레디언트 1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가는 그레디언트 얼마냐? 이걸 미분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전에 시그마 함수할 때, 시그모이드 할 때 했었잖아요. 그죠? 요 시그마 x 값이 지금 1.0이고요. 시그마 x를 대입합니다. 시그마 x. 여기도 1.0 대입하고. 네, 1.0 대입하면, 네, 얼마냐면, 요게 0.73, 요게 0.73이라는 요게 1-0.73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가 0.2니까, 여기에다가 1.0에다가 0.2를 곱하면, 네, 여기 0.2. 아까 우리 전 슬라이드에서, 네, 시그모이드 게이트 하기 전에 차례대로 쭉 해서 0.2였잖아. 자, 이렇게 구하는 거나, 이렇게 하나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함수 미분해가지고,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구하는 거나, 결과는 같다. 통에 같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함수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 n분의 1도 있고요, x분의 1도 있고, 더하기, 익스포넨셜, 다음에 두 함수 곱하기.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했던 요 함수들이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거죠. 뒤에서부터 앞으로. 요 값이 웨이트 업데이트에 이제 활용되는 거죠. 다시 한번 웨이트 업데이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w t 플러스 1은 wt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스 함수, 그 다음에 w 어떤 개수. 요것이 다 요 값들이죠, 값들. 여기 해당되는 값. 이게 웨이트가 있어요. 요 값들이 쭉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값에 의해서 요 전체 웨이트, 그곳의 웨이트를 갖다가 우리 수정하는 거죠. 그죠? 자, 백워드 플로우의 이제 패턴을 보면, 자, add gate. 자, 더하는 거. 더하는 거는 뭐예요? 그대로 요 값을 디스트리뷰트 하죠. 2.0죠. 그대로 넘어가죠. 양쪽을 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백 프로포게이션이니까. 자, 맥스 게이트 뭐냐? 이 두 개 중에 최대값.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레디언트 라우터. 그죠? 큰 쪽으로 이렇게 플로우 가는 거예요. 큰 쪽으로. 네, 큰 쪽으로. 이 맥스 쪽으로, 네, 이쪽이 큰 쪽으로 플로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멀티플라이 게이트는, 요것이, 요 값을, 서로 크로스해서, 중에 그레디언트 스위치가 되는 거죠. 요 값만큼 얘가 증가하고, 요 값만큼 이게 증가하고, 이렇게 서로, 그레디언트 값이 스위치 형태로 취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브랜치에서 합쳐질 때, 자, 이제 벡터라이즈 코드, 그러니까 XY가 사실은 밸류가 아니고요. 어떤 벡터잖아요, 벡터이기 때문에, 자, 이 벡터 값일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벡터라이즈 오퍼레이션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XYZ는 벡터고요. This is now 제코비안 매트릭스. 요 매트릭스도 우리가 제코비안 매트릭스라고 한다. 제코비안 또 야코비안 이렇게 우리 보통 얘기하죠.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리니어 알제브라 할 때. 자, 그래서 fx가 이제 이것이 이제 넬로 함수잖아. max 0x 4056 벡터를 4059 벡터로 만들어준다. 자, 제코비 매트릭스 라운드 L
라운드 x는 이렇게 해서 네, 라운드 L과 라운드 F, 라운드 F와 라운드 X. fx 함수가 주어지고요. 자,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네. 자, 그래서 각각 x도 n차, w는 n과 n바 n. 이렇게 곱해진다고 우리가 하게 되면, 자, w가 지금 n바 n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x2라고 생각해 볼게요. 2x2. W 매트릭스. 그 다음에 x값. 네. q는 w 곱하기 x. 그러니까 요 w1 곱하기 0.2 플러스 0.5 곱하기 0.4 이렇게 해서 이렇게 2x2가 되겠죠. 2x1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2 곱하기 2고 2 곱하기 1이니까 그러니까 2 곱하기 1 매트릭스가 되죠. 이렇게 2 곱하기 매트릭스. 이게 두 개, 하나, 둘. 그러니까 컬럼이 하나, 로우가 두 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엘트로스, 여기 루트는 이거 제곱이죠. 이거 Q의 제곱. 네, 이렇게 해서 Q1 dat은 이 모든 걸 다 제곱해서 더해주는 뭐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곱한 값을 해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다는 거죠. 2/2, 그 다음에 Q 자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갑니다. 자, L2로스가 여기에 넘어갈 때 여기 얼마냐? 여기서 보면은 Q1하고 요 각각 여기 Q1하고 Q2로 나눠져 있잖아요. 자, 요 Q1. 그러니까 요것에 미분하면 2Q1이 되고, Q2라면 2Q2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값이 2배가 되는 거죠. 네, 2Q2니까 이게 2배, 0.44, 0.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Q1이잖아요. 이게 Q1. 네, Q1하고 W 요게 있는 11, W12 다 미분하면 결국 요 X1, X2 두 개니까 W11, X1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 W12, X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Q1이. 네. 요것을 결국 세그먼트 요 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Q1하고 W를 만약에 요 값이 얼마요? X1이 되겠죠. 요건 X, 여기는 X, 요 X1은 첫 번째 X2는 얼마입니까? Q1하고 X를 하게 되면 W12가 되죠. 이것이 첫 번째 요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WN2 대한 거니까 W21 X1 플러스 W22 X2의 Q2니까. 네, 그래서 Q2에 대한 거는 요거죠. 요것에 의한, 네, 요거에 의한 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W21 요거는 X2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각각 곱하면 됩니다. 0.44하고 요 X1, 0.52 X2, 0.44 W12 이렇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4개. 네. 자, 이거 각각 한 겁니다. 예, 각각 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예, 값을 대입해가지고. 자, 벡터로 이제 한 거니까, 이건 뭐, 이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밸류가, 요 하나가, 요 두 개를 만들어냈고요. 요 하나가, 요 두 개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요 하나가, 요걸 만들어내고, 요 하나가, 요거. 자,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계산은 안 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까 요 썼던 거, 요걸 내가 지우지 않을 테니까, 요 녹음 중이니까, 그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odularized Implementation Forward Backward API XYZ가 스칼라다. XY는 스칼라다. Z도 스칼라다.
라운드 Z는 멀티플라이 아까 했죠. 라운드 Z by 라운드 X는 Y고, 라운드 Z by 라운드 Y는 X. 스위처가 된다는 거죠. 스위처. 자, 그래서 여기까지 썸머리와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거는 결국 뒤에서 앞으로 계속 값이 반영되는 거죠. 계속 앞으로 반영된다.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맨 마지막에 하고, 히든 레이어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딥러닝의 경우에는 이것들이 또 다음까지 또 영향을 전체 블록이 시그모이드 함수, 렐루겠죠. 렐루 함수 앞에, 이것들이 곱하기나 더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이 강의 자료에는 이제 뒤에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요 스탠포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면, 자, 뉴럴 네트워크는 다른 자리에서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럴 네트워크는 without the brain stop before linear square function, 리니어 함수, 우리가 리니어 변환 함수죠. 자,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맥스, 요게 뭘까요? W1X 곱한 다음에 이거 갖다가 렐로 함수를 곱한 거죠. 렐로 함수. 최종적으로. 자, X 곱하기 W1, 그 다음에 W2 해서 맥스 함수. 자, 맥스 함수가 이제 non-linear 액티베이션 함수가 되겠습니다. 함수가 액티베이션 렐로 함수 되겠어요. 자, 3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W2 맥스 함수 한 다음에 얘를 다시 또 렐로 함수를 맥스 함수하고 WC를 곱했죠. 곱하고 이렇게 한 거죠. 맞나요? WX. 자, 그 다음에 W1X하고 렐로 함수하고 W2. 그러니까 X하고 W1 곱한 다음에 여기다가 액티베이션 하고 여기다가 액티베이션하고 액티베이션을 다시 곱해서 이제 출력시킨 거죠. 이 뒤에는 액티베이션 없는 거죠. 자, 여기에 나온 결과를 다시 되겠어요? 다시 액티베이션 한 겁니다. 액티베이션. 그리고 이거를 W3를 곱했죠. 네, 요것이 요거죠. 네, W2 곱하기 렐로 함수 결과를 또 렐로 함수를 받아서 W3를 곱했어요. 이렇게 하면 3래요. 그만큼 이 non-linear 액티베이션 함수를 계속 중간중간에 사입시켰다는 것이 이 식의 의미예요. 이건 뭐 이그젠플이니까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신경망에 대한 얘기에 다른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차는 간단하게 볼게요. 자, 신경망은 이제 셀바디, 그 다음에 이쪽에 덴드라이트, 우리가 이제 수상돌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엑슨, 우리가 축색,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걸 시냅스라고 해요. 시냅스. 이런 형태로 해서 임펄스가 여기서부터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덴드라이트에서 들어온 정보들을 좀 웨이트 곱해가지고 여기서 non-linear에서 전달해주는, 신경물질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만든 게 전개로 만든 게 이거죠. X를 덴드라이트에서 W1, W2 곱해서 셀바디에 삽성한 다음에 액티베이션에서 해서 보내주죠. 이런 것이 기본 단위입니다. 이거 하나의 뉴런이에요. 뉴런의 기본. 한 개 뉴런당 이것을 수행한다. 이런 얘기죠. 액티베이션 함수는 원래 시그모이드 함수로 사용했어요.
1 더하기 EX 마이너스 X네. 요거는 이제 2010년 이후에는 뭐로 바뀝니까? 렐로 함수로 바뀝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be careful, brain allergy, 바이올로지의 경우에, 바이올로지, 우리가 진짜 신경에 대한 얘기는 서로 좀 다르다는 얘기죠. 자, many different type이고요. 덴드라이트는 컴플렉스 non-linear 컴퓨테이션도 수행할 수 있어요. 입력하면서. 그 다음에 시냅시스는 결코 싱글레이트가 아닙니다. 시냅시스는 레이트 코드는 maybe inadequate,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WX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non-linear가 여기저기 들어있죠. 컴플렉스한. non-linear에서 이제 하는 이유는 우리가 클래시파이의 경우에 non-linear가 없으면은 우리가 복잡하게, 그러니까 화면이 세퍼러블하지 않습니다. 나눠지려면 non-linear 함수를 통해서 나눠야 돼.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그거를 다 요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액티베이션 함수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개발된 것들은 이렇게 6가지 형태인데요. 시그모이드 0과 1, 탄젠텔 마이너스 1과 1, 렐로 함수, 렉티파이어, 리퀴드 렉티파이어. 그러니까 지금 렐로 함수의 좀 문제가 뭐예요? 여기 다 0이죠. 마이너스는 전부 0만 들었기 때문에 기울기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약간 0.1x 기울기 갖도록 해주면은 학습에 좀 도움이 되지 않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두 값을, 웨이트 값을 맥스를 취하는 이런 맥스 아웃. 그 다음에 ELU, 익스포넨셜하게 약간 이렇게 플러스 x인데 이것이 1차원이 아니고 이것이 마이너스일 경우에 익스포넨셜하게 약간 이제 줄인 형태가 된다. 익스포넨셜 리키지 유닛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이렇게 히든 레이어를 하나 갖는 그런 네트워크와 히든 레이어가 두 개 있는 이런 3레이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레이어 개수가 되면 이건 몇 개는 얘기해요. 인풋 아웃풋 두 개에다 히든 레이어 1, 2 이렇게 해서 4개가 아니고 3개, 그냥 3레이어. 그러니까 요 기준으로 웨이트. 그러니까 3레이어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계산을 하는 연산하는 그런 이 포지션, 요거에 따라서 우리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레이어죠. 원 히든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거는 풀 커넥션이죠. 이것과 이것이 모든 뉴런들이 전부 다 풀 커넥션 되어 있죠. 우리가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는 그렇지 않죠. 오늘은 제가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뉴런에 의해서 셀바디 썸은 입력과 웨이트를 다 컨베이션하고 파이어링, 맷, 포넨셜. 그리고 이제 시그모이드네요. 맷이라는 것은 뭐고 익스포넨셜 파티를 이용해서. 자, 이제 3레이어 갖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자, X는 W1X, H1, 여기 H1 입력죠. 여기 나오고. H2는, 여기 받은 H1을 H2로 넘어갈 때, 여기, 요 웨이트를 다 곱해가지고 한 거고. 그다음 출력 레이어까지 갈 때는, 이렇게 해서, 바이어스 시켜서, 닷. 이건 아마 F라는 건 액티베이션 함수일 거예요. 액티베이션. 여기 써있네요. 람다. 액티베이션. 이건 그냥 우리 함수로 사용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서머리 하면 우리 뉴런은 풀 커넥션 레이어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백 프로포션 했고 이제 뉴런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뉴런은 풀 커넥션 레이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개수는 어떤 W 곱하기 X 플러스 B가 이루어지는 그 레이어를 말하고, 그것이 히든 레이어가 하나면 2레이어, 히든 레이어가 2개면 3레이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레이어 개수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액티베이션 레이어에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즉 런리니어 함수를 액티베이션 레이어를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앞에 레이어의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하는 계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 레이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CNN에서 나오겠지만 풀링이라든지 어떤 뭐 간단하지만 어떤 연산을 하는 것을 레이어를 추가하는 경우에 그때는 레이어로 하나 추가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가 나나 리얼리 뉴럴. 이게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인간에 갖고 있는 바이올로지컬 뉴런은 약간 좀 특색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그대로 모방할 수 없다. 네, 그런 것이 이게 이제 시험 썸머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하는데, 자, 아무튼 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